가해자가 음주 사망 사고를 냈음에도 그날 당일날 집으로 돌아갔어요. 정확한 사고 경위가 어떤지는 자기들도 모른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희가 요청하기 전까지 CCTV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제 저희 차량에도 블랙박스가 있는데 그걸 확인했는지 물어봤을 때도 경찰은 확인 안 한 상태였고, 이제 뒷문도 안 열리는 상태에 저희 차량을 제가 비집고 들어가서 저희 블랙박스를 확보한 다음에 피해자들에게 뭐 사과를 뜻을 전하고 싶다거나 이런 연락조차 한 번 없었고, 가해자는 추가적으로 자신의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사고 당시 반자율 주행 기능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조울증 진단서를 제출하고 그 차량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음주운전 사망 사고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일단은 재판부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제 실형을 선고했는데 진짜 막말로 사람을 죽이고 싶으면 그냥 차로 쳐서 죽여라, 그럼 너 가벼운 형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도 봐요. 예, 오늘은 결함이라 차량 품질 결함 내용이 아닌 사건 사고입니다. 지난 6월 22일 처음 사고가 발생한 이후 피해 유가족들은 공론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처음 사고가 발생한 후 한 달이 넘도록 경찰은 제대로 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자동차 커뮤니티 게시판과 더불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고, 청원 동의수가 20만을 넘어설 정도로 중대한 사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CCTV가 공개된 이후 해당 사고는 음주운전 사고가 아닌 음주 뺑소니 사고인 것으로 밝혀졌고, 이 사고로 인해 오늘 인터뷰하는 유가족의 어머니가 숨지고 아버지는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피해자의 아들 이정식 씨와는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식 씨 나와 계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신 이유는 보시는 분들께서도 아마 충분히 짐작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 쪽과도 한 달가량 연락을 주고받으셨고, 길지 않은 시간 동안 꽤 많은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고가 처음 일어난 날이 정확히 언제입니까? 6월 22일 새벽 1시 45분 경이었거든요. 예. 그때 이제 아버지 차량이 고속도로 2차선에서 정주행하고 계셨는데 음주의 과속 차량이 저희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아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현재 하반신 마비 상태이십니다. 이미 저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어머니께서는 사망하시고 아버지께서는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으셨는데, 그 당시 차량들의 속도가 좀 어느 정도였습니까? 피해 차량인 저희 아버지 차량의 정확한 속도는 알 수 없는데 예.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계셨고, 가해자 차량은 사고 당시 190km가 넘는 걸로 확인됐어요. 시속 190km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달쯤 저희랑 연락을 주고받을 때 그 CCTV 영상을 확보한 후 이슈화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돼서 기다리는 중이다라고 하셨는데요. 네네. 그 현재는 영상이 확보된 상태입니까? 네, 그 이후에 저희가 정보 공개 청구 시스템을 이용해서 사고 당시 장면이 담긴 CCTV는 확보한 상태고요. 예. 영상에 담긴 내용을 토대로 현재는 가해자가 뺑소니 혐의가 추가돼서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수사로 진행됐고 첫 공판을 기다리는 중이에요. 그 CCTV 영상이 확보되고 나서 사건 조사라던가 진행 방향이 좀 달라졌다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마 공론화에 불씨를 지핀 내용일 것 같은데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려주신 내용도 그렇고, 처음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올려주신 것에서도 그렇고, 그 경찰의 미흡한 대처를 크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신 분들도 크게 분노를 하셨고요. 관련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가능하십니까? 일단 처음에 최초로 제가 경찰서에 도착해서 참고인 진술을 받을 때 가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저희 차량을 충돌하면서 그대로 끝이 났거든요. 예. 그래서 이후에 사고 정황이 어떻게 된 건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경찰 쪽에서는 이미 가해자 블랙박스 영상 확보했고 음주인 것도 확인됐기 때문에 가해자의 처벌은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어머니 장례를 치르는 거나 아버지 병원 문제를 잘 해결하시라, 이런 식으로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어떻게 된 사고인지 경위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다시 재차 문의를 했을 때 그때도 역시 가해자의 진술에 의한 것만 설명을 해주셨어요. 가해자가 사고 당시 사고 장소에 있었고 가해자가 신고를 했기 때문에 뭐 사고 처치가 이루어졌다, 정확한 사고 경위가 어떤지는 자기들도 모른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게 이미 사고가 난 지 일주일 뭐 열흘이 지난 상태였는데 예.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조사를 요청했고 저희 차량에도 블랙박스가 있는데 그걸 확인했는지 물어봤을 때도 경찰은 확인 안 한 상태였고 제가 직접 피해 차량인 저희 차량을 찾아가서 이제 뒷문도 안 열린 상태에 저희 차량을 제가 비집고 들어가서 저희 블랙박스를 확보한 다음에 정확한 사고 장소를 찾아냈고 고속도로 CCTV를 확보 요청을 했어요. 예. 저희가 요청하기 전까지 CCTV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였고 사고가 나면 당연히 그 근방에 있는 CCTV를 확인하는 게 최우선일 텐데 그 상황에서 이제 가해자는 음주 과속으로 사망사고를 냈음에도 그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태였거든요. 그게 판사 단계로 간 것도 아니고 검사 단계에서 그냥 기각이 됐다고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정확한 사유도 말씀 안 해주시고 그 이후에 CCTV를 확인한 다음에서야 뺑소니 혐의를 추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냥 이런 식으로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한테 뭐 조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뭐 그런 설명도 없이. 그리고 계속 제가 뭐 이런저런 문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경찰 측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미 가해자의 음주 과속 여부가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가해자 처벌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식으로만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처벌도 당연히 중요한 거지만 정확한 사고 경위를 알아야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아는 건데 그거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저희가 CCTV를 확인하고 나니까 더 의문점이 너무 많았어요. 가해 차량이 저희 차량을 추돌한 다음에 그 사고 장소에서 바로 처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차량을 타고 도주를 했거든요. CCTV 영상 안에서 사라질 정도로 멀리 떨어졌어요. 예. 거의 15분이 지난 후에야 사고 장소로 걸어서 돌아오는 장면이 찍혀 있었고 장소에는 가해자 차량은 없는 상태였거든요. 저희 아버지 차량만 있고 가해자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서 경찰들이 도착했을 때 분명히 가해 차량이 사고 장소에 없는 것을 확인했고 거의 사고 장소에서 1km 이상 떨어진 곳에 가해 차량이 있다는 것을 경찰들은 확인한 상태였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뺑소니나 뭐 도주 여부에 대해서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가해자가 음주 사망 사고를 냈음에도 그날 당일날 집으로 돌아갔어요. 바로 귀가 조치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귀가 조치하고 다음날 아침에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사를 받으러 왔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의심쩍었고 저는 또 경찰이 출동해서 작성한 실황 조사서 같은 것들을 제가 받아봤어요. 예. 근데 그 실황 조사서에는 가해자 차량이 마치 그 사고 장소에 있었다는 듯이 약도에 표시되어 있었고 가해자 차량이 떨어져 있다거나 그런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혹시라도 경찰이 뭔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지 않았나 이런 의심이 드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좌우지간 CCTV 영상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으면 이게 뺑소니 사고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사고가 나면 최초에 확보되어야 될 증거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확보하지 않은 상태였고 제가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냥 조사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이 사건이 끝났겠죠. 알겠습니다. 그 처음 사고가 벌어진 이후에 꽤 긴 시간 동안 가해자 조사조차 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경찰 측에서 이러한 것에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따로 말을 하던가요? 아니 CCTV 영상을 확인하고 가해자 추가 조사를 하는 데까지 거의 한 달가량의 시간이 걸렸거든요. 예. 그 기간 동안 제가 몇 차례나 물어봤어요. 가해자의 추가 조사가 이루어졌느냐. 그랬더니 계속 경찰 측에서는 지금 준비 중이다. 뭐 이번 주 내에 할 예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만 답변하면서 계속 한 달가량 시간을 끌었어요. 그 와중에 뭐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저희는 전혀 알 수 없었고 나중에야 이제 제보를 통해서 알게 된 건데 예. 그제서야 이제 그 사고 장소에 최초 출동하셨던 레카 기사님들이나 이런 증언을 확보하고 있었다고 해요. 사고 당시에 바로 확보했어야 되는 증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CCTV 확보를 요청한 후에야 이제 부랴부랴 겨우 뒷수습을 하는 것처럼 추가적인 조사를 했고 최초에 출동하신 레카 기사님이 증언해 주시기를 가해자 차량이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고 가해자 진술에 의하면은 뭐 갓길에 차를 세우고 사후 조치를 하기 위해 돌아왔다고 하는데 그 레카 기사님 말씀으로는 그 사람이 돌아오고 싶어서 돌아온 게 아니고 그 가해 차량도 어쨌든 파손이 있었잖아요. 예. 주행하던 도중에 이제 파손으로 인해서 시동이 꺼졌고 더 이상 주행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죄목을 조금이나마 줄여보고자 그 사고 장소로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해주셨어요. 예. 가해자는 그 얘기를 듣고도 뻔뻔하게 그 레카 기사가 거짓말하는 거다. 나는 갓길에 세우고 사고 조치를 하기 위해 온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예, 알겠습니다. 뭐 지금 경찰은 CCTV 영상 확보도 좀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정식 씨가 직접 CCTV 영상하고 블랙박스 영상까지 확보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가해차는 사고 이후에 처음 조사를 언제 받은 겁니까?
이제 그런 정확한 정황은 잘 모르겠는데 가해자는 일단 그 사고 당시에 음주 측정을 받았고 예. 음주 수치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43이 나왔고 가해 차량에서 블랙박스를 확보한 뒤에 또 추가적으로 어떤 조사를 했는지 저희는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사고 피해에 비해서 목소리나 그런 게 좀 담담하다, 뭐 이렇게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예. 뭐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시기 위해서 사고차도 직접 보셨을 텐데, 당시 심경이 좀 어땠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뉴스 기사상으로 가해자 차량 사진만 확인한 상태였는데 저희 차량을 확인했을 때는 진짜 뒷좌석이 아예 뭉개져서 그러니까 뒷좌석이 없는 상태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거의 처참한 상태였거든요. 그런 이제 차량 상태를 제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까 정말 이제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팠죠. 너무 그 사고의 충격이 저한테 너무 그대로 전달되는 느낌이었고 그 당시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저는 이제 상상도 안 되는 그런 기분이었죠. 알겠습니다. 그 처음 사고 이후 3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이 좀 진전이 되고 있습니까? 이제 제가 요청해서 CCTV를 확보한 이후에는 뺑소니 혐의가 추가되었고 어쨌든 구속 상태로 전환되긴 했는데 예. 그 이후에도 경찰에서는 이제 피해자 가족들에게 뭐 제가 먼저 전화해서 물어보고 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설명도 없고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도 저희는 알 수가 없었거든요. 예. 지금은 뭐 어쨌든 법원으로 송치가 된 상황인데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형사사건상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해 들을 수 없는 것도 저희는 좀 이해가 안 가고 피해자들이 직접 찾아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해야 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수사 이후에 가해자 측에서도 따로 입장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일단 가해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고 당시에 바로 귀가 조치를 받고 예. 다음날 아침에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사를 받았거든요. 일단 그 자체가 저는 사람이 인간으로서 너무 뻔뻔하고 반성의 기미가 정말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피해자들에게 뭐 사과를 뜻을 전하고 싶다거나 이런 연락조차 한 번 없었고 가해자는 추가적으로 자신의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사고 당시 반자율 주행 기능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조울증 진단서를 제출하고 그 차량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그리고 또 레카 기사님의 증언 같은 것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너무 뻔뻔하게 대응을 하고 있어요. 계속 자신은 죄가 없다는 식으로 어떻게든 자기 형량을 줄이기 위한 자료만 제출하고 있는 상태예요. 알겠습니다. 그 가해자 처벌 수위도 그럼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게 없겠네요. 네,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음주 사망 사고를 낸 최근의 사례들을 봐도 징역 10년이 채 안 내려지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이 저는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죠. 알겠습니다. 당시 운전을 하시던 아버지께서는 현재 좀 상태가 어떠십니까? 아버지는 사고 당시에 척추 골절이 심각하셔서 예.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현재 재활병원에서 계속 재활 치료 중이신데 상태가 호전되는 것 같지는 않고 길게 지켜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내용에서도 충분히 말씀을 해주신 것 같긴 합니다만, 굳이 좀 따로 다시 질문을 드리자면, 이 문제를 공론화해야겠다고 마음먹으신 이유가 따로 있으십니까? 네, 먼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너무 부실하고 안일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저희가 절실하게 느꼈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조사를 요청하지 않았다면은 가해자의 뺑소니 혐의에 대한 것을 평생 모르고 저희가 지나쳤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경찰의 부실한 수사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저희가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은폐하려는 정황이 보였다는 의혹이 저는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조사가 좀 이루어지길 바라고 제가 의문을 갖고 있는 이 사고 상황에 대한 의혹들이 다 풀어졌으면 좋겠고 윤창호법이 생긴 이후에도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주 상태에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인데 현재는 최소 형량에 가까운 형량만 내려지고 있거든요. 예. 피해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주기 위해서는 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가해자는 23살인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지금처럼 가벼운 형벌을 받고 뭐 5년에서 7년형을 살고 나온다고 해도 지금 제 나이대밖에 안 되거든요. 짧은 형을 살고 나와서 아 나는 죗값을 다 치렀으니까 이제 새 삶을 살겠다. 남은 생을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피해자들은 너무 평생을 더 고통스럽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번 사고가 앞으로 음주운전자들이 정말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되었고, 실제로도 법에 의거해서 가장 무거운 형벌을 내려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려주셨는데 지금 좀 청원 동의 수가 많이 찼습니까? 네, 현재는 20만은 넘은 상태고, 예, 제가 이런 피해자가 될 줄 몰랐고, 언제 또 어디서 누가 저처럼 피해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예.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진짜 무거워지길 바랍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저희나 관련 정부기관에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국가기관인 경찰들이 저희 같은 일반 시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하는데, 지금처럼 피해자가 조사를 요청하고 피해자가 나서서야 진짜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는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일반 시민들이 경찰을 믿고 생활할 수 있겠어요. 예, 가해자의 죄가 지금 명백하니까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 없다 이런 식이 아니고, 조금 더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정확하게 어떻게 사고가 발생하고 어떤 일인 건지 좀 조사에 더 힘써 주셨으면 좋겠고, 음주운전이라는 건 사실 저는 살인 행위에 준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현재 법에서는 살인죄보다 훨씬 가벼운 형량을 받고 있어요. 살인죄는 최소 10년 정도의 형을 받는데, 예. 저는 이게 진짜 막말로 사람을 죽이고 싶으면 그냥 차로 쳐서 죽여라. 그럼 넌 가벼운 형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도 봐요. 뭐 운전 중 실수가 아니고 음주운전은 살인죄가 준하는 죄이기 때문에 똑같이 무거운 형벌을 받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뭐 추가로 취재가 필요하거나 추가로 인터뷰가 필요하시면은 네. 저희 담당 PD한테 언제든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음주 뺑소니 사고 피해자의 유가족 이정식 씨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보신 것처럼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창호법이라는 이름으로 한 차례 전국에선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와 경각심이 부각됐으나 그것도 그때뿐. 가해자에겐 관대하고 피해자는 고통스럽습니다. 시민들은 충분히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에 공감하고 이미 법을 만드는 그들 사이에서도 충분히 토론이 오갔을 터 그들은 못 바꾸는 것일까? 안 바꾸는 것일까? 작년 겨울 12월에 쌀쌀해진 날씨, 저는 여느 때처럼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대개 콘텐츠를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야근이나 토요일 근무는 있건 없건 눈을 붙이기란 쉽지가 않아서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지내는 것이 일상입니다. 업무에 한창 집중하고 있을 때 갑작스러운 문자 한 통이 날아왔지요. 모교의 교수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때가 겨울이라 그런지 겨울비가 꽤나 요란스럽게 내리던 다음날 밤, 빈소를 찾았을 때 사진 속 그는 마치 엊그제 본 것과 같은 익숙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강의실과 학과 사무실을 지키던 그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가슴이 따뜻하게 뛰던 누군가의 가족, 삶과 죽음의 경계는 그렇게 찰나인 것이어서 허망하기도 하고 또한 두렵기도 한 것.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몇 년 만에 사진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2일 한 사람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록 얼굴 한번 보지 못했으나 해당 소식을 접한 사람들에게는 어머니라는 단어만으로도 일종의 연대감도 생겼을 터 그의 안타까운 죽음을 조사한 것은 경찰이 아닌 그의 아들. 처참하게 부서진 차를 보며 덤덤히 영상 자료를 확보했을 그의 모습을 떠올리자 하니 착잡하기만 한 오늘. 비하인드 뉴스였습니다. 정차할 때마다 심한 진동이 생긴다는 중대한 결함이 이슈가 되는데도 인기 모델들의 인기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적당히 지저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